안녕하세요, 캥키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드세요. 아침을 건너뛰세요. 과일을 드세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지방을 줄이세요. 등등 세상에 너무 많은 다이어트 방법과 너무 다른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로리가 같으면 똑같다. 먹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진다. 다이어트의 정설로 여겨지는 칼로리 가설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모두 칼로리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같은 100칼로리를 먹을 때 도넛을 100칼로리 먹는 것과 브로콜리를 100칼로리를 먹는 것이 같을까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칼로리여도 몸속에 들어와서 호르몬 분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양소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살이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도넛과 같이 단당류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의 경우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게 됩니다. 인슐린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급격한 인슐린의 증가는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그럼 우리 몸은 살찌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탄수화물로 꼽히는 열량 영양소 외에도 미량 영양소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산을 할 때, 즉 칼로리를 소비하는 활동을 할 때 열량 영양소 외에도 비타민과 무기질이라고 하는 미량 영양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미량 영양소가 적을 경우 우리 몸은 에너지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칼로리 소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같은 칼로리여도 영양소가 별로 없는 도넛과 같은 가공식품을 먹는 것보다는 브로콜리와 같은 영양소가 많은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하루에 5끼, 6끼씩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대사가 높아지고 근육량도 잘 보존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질병이 없다는 전제하에 끼니를 자주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은 혈당을 잘 유지합니다. 심지어 48시간에서 84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은 잘 유지가 되죠. 또 자주 먹어야지 대사가 잘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먹어서 소화의 대사를 높일 경우 사실 소화대사가 높아지는 것보다 먹는 칼로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주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칼로리를 여러 끼니에 나눠서 먹는 것과 같은 칼로리를 적은 끼니에 먹는 것 중에 뭐가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까요? 한 가지 연구 논문 결과가 있는데요. 하루 1500kcal를 기준으로 한 팀은 500칼로리씩 3끼를 먹었고 한 팀은 250칼로리씩 6끼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6끼를 먹는다고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운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잔치 기근 가설에 따라서 단식 시간이 길어질 경우 몸의 대사량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자주 먹는 것이 근육량 유지에도 좋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식간 사이가 넓어지면서 단식 시간이 길어질 경우 우리 몸은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는데요. 이 2가지 호르몬은 약물을 투여하는 선수들이 맞을 정도로 단백질을 동화시키는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단백 동화 호르몬은 근육 합성 및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따라서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상승으로 단식 시간이 길어져도 근육량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5끼, 6끼씩 자주 먹지 않아도 혈당도 유지가 되고 대사도 떨어지지 않고 근육량 유지도 되니 굳이 끼니를 늘려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끼니를 줄여서 단식을 쉽게 하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저장된다. 먹는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체지방으로 저장된다. 다이어트의 정설로 여겨지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 또한 잘못된 이야기인데요. 같은 칼로리를 섭취할 때 고탄수화물 식사보다 고지방의 식사가 체중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탄수화물 식사를 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는 것이니 너무 지방을 두려워하면서 안 드시지 마세요. 혹시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방은 문제가 없으니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버터, 다크초콜릿 등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주세요. 어떤 지방을 먹을지 혼란스럽다면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복근 운동을 하면 뱃살이 빠진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없애려고 복근 운동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복근 운동을 한다고 뱃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살이 빠지는 것은 호르몬과 대사의 정상화와 생활 습관의 변화 등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 어느 특정 부위만 살을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서 특정 부위에 살을 빼는 것은 지방 제거 수술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다리 운동한다고 다리살 안 빠지고 팔 운동한다고 팔살이 안 빠지는 것과 같죠.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은 식단을 먹어도 어느 부위가 먼저 빠질지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게 될 경우 해당 부위에 지방이 빠진 후에 피부가 처지거나 하는 문제들을 없애주고 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고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더 이상 복근 운동을 한다고 뱃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전신을 이용하는 운동을 해야 지방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다이어트 상식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칼로리가 같으면 똑같다. 두 번째,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 세 번째,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저장된다. 네 번째, 복근 운동을 하면 뱃살이 빠진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